안녕하세요. 요즘 거리에서 젊은 목소리들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걸까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 그러니까 천공 스승이라는 인물의 법문과 또 관련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네네.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 그리고 또 청년들의 역할에 대한 그의 좀 독특한 시각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앞에 지금 천공스승 법문 일부랑 또 그의 생각을 좀 짚어볼 수 있는 퀴즈, 생각해볼 거리들, 그리고 용어 해설집까지 놓여 있네요. 이거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분석의 목표는요, 천공 스승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특히 청년 세대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이걸 좀 명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의 표현들이 좀 직설적이기도 하고 비유적인 것도 많아서요. 맞아요. 그 의미를 함께 곱씹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당신도 아마 이런, 뭐랄까, 궁금증 때문에 이 자료들을 찾아보셨겠죠. 한번 핵심을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 대한 그의 진단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요.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그냥 단순한 혼란이나 위기 이렇게만 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보는데요? 천공 스승은 이걸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공부의 기회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공부요? 네, 그러면서 스스로 상황을 분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이 분별이라는 개념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도 이게 핵심 키워드로 다뤄지고 있던데요. 네, 그 분별, 용어 해설집에도 나와 있듯이 단순히 옳다, 그르다 나누는 걸 넘어서요. 사물의 이치를 잘 살펴서 구별하는 능력, 이걸 의미합니다. 아, 이치를 살피는 능력. 그렇죠. 즉, 감정에 막 휩쓸리거나 그냥 남의 말만 따르지 말고 스스로 현실을 딱 직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힘을 길러라. 이런 촉구로 읽힙니다. 그가 보기에 현재 이런 정치적, 사회적 갈등은 국민 개개인이 이런 분별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값비싼 수업인 셈이죠. 값비싼 수업이네요, 진짜. 네. 당신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해석할지에 대해 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비판이나 저항을 넘어서 국민 스스로 생각하는 힘, 어떤 내적인 성장을 강조하는 그런 관점이군요. 맞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그 20대들이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이유에 대한 진단도 좀 흥미로웠어요. 방치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그는 그 20대가 미래 사회의 주역인데도 불구하고 기성세대가 이들을 제대로 좀 이끌어주거나 아니면 소통하려는 노력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봐요. 아, 소통 부조. 네. 그 방치라는 단어에는 그런 좀 아쉬움과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스스로 문제점을 느끼고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분석입니다. 관심과 교육의 부재를 지적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기성세대, 특히 3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는데요. 이들 세대가 젊었을 때 받은 교육 때문에 편가르기 일쓱해졌다. 이런 주장을 해요. 여기서 카르텔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는데 이건 또 어떤 맥락인가요? 네. 그는 그 특정 세력이나 집단이 교육 시스템 같은 걸 통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좀 공고히 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 전체를 내 편, 네 편 이렇게 나누는 분열적인 사고방식을 심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요? 네. 용어 해설집에도 나와 있듯이 여기서 카르텔은 그 경제학적인 의미보다는 특정 이익 집단의 폐쇄적인 영향력 행사나 기득권 구조 이런 걸 비판하는 좀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것 같아요. 아, 비유적인 표현이군요. 그렇죠. 이런 구조 때문에 사회 전체가 건강하게 소통하고 통합되지 못했다. 이런 진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교육이 오히려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편가르기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니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네요. 네, 그렇죠. 이런 분열상이 심화된 결과 지금 대한민국이 마치 반쪼가리가 난 상태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도 인상 깊었습니다. 남북 분단 상황에 빗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는 현재 한국 사회 내외의 그 이념적, 정치적 대립이 마치 나라가 그냥 둘로 쪼개진 것처럼 극심하다고 보는 거죠. 네, 북한은 공산주의라는 뚜렷한 사상적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내부 결속 다지고 대외 활동도 해온 반면에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나 어떤 내부적인 가치 정립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노력이 부족했다. 네, 어떻게 보면 한쪽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는데
다른 한쪽은 좀 안주하거나 방향성을 잃었다. 이런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들은 자료에 잘 정리되어 있죠? 단순히 이념 대립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각 체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차이까지 지적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분석을 내놓는데요. 침투와 포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사회의 불만 세력을 이용한다는 거죠. 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소위 공산주의 세력은 사회 내부에 좀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서 접근한다고 합니다. 아, 불만이 많은 사람들. 네, 이들의 불만을 더 키울 만한 일거리, 그러니까 뭐 활동거리나 명분 같은 걸 제공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으로 끌어들인다, 이런 거죠. 침투는 좀 은밀하게 스며드는 과정을, 포섭은 자기 편으로 만드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침투하고 포섭한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불만이 막 증폭되면 결국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망할 수 있다, 이런 경고로 이어집니다. 경고까지 하는군요.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명확히 할 점은 저희는 천공스승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고요. 이 분석이 그의 주장에 대한 지지나 반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해야겠죠. 이런 좀 엄중한 진단을 바탕으로 그는 이제 젊은이들에게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불평, 불만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바른 분별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고요. 네, 성장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체성은 뭘 의미할까요? 아마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고유한 문화, 그리고 또 지향해야 할 가치, 이런 것들을 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즉,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고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런 의미겠죠. 그는 현재 겪는 어려움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걸 강조하려고 마치 아무리 쓸어내도 또 나오는 바퀴벌레 같다는 아주 강렬한 비유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바퀴벌레 비유요? 와, 정말 강렬하네요. 네, 문제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끈질긴지를 좀 표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정말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세대의 방식과는 좀 선을 긋더라고요. 예전 선배 세대들이 이념 때문에 으쌰으쌰 하다가 신세 조진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가 아니다. 신세조지다. 그 표현도 용어 해설에 있었죠? 네, 맞아요. 과거와의 단절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는 과거의 그런 이념 투쟁이나 편가르기식의 대립은 더 이상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그런 방식이 지금의 어려움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낡은 이념 대립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체제, 그러니까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틀과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체제를 바로 세우자. 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상당히 거시적인 목표를 제시합니다. 체제나 인류 공영 같은 단어들도 그의 비전을 보여주는 좀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죠. 단순히 국내 문제 해결을 넘어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까지 염두에 둔 발언이군요. 맞습니다. 국가적 책임과 미래에 대한 언급도 이어지는데요. 만약 우리가 각자 할 일을 제대로 찾아서 하지 못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물로 보일 수 있다. 즉, 얕잡아 보일 수 있다는 경고도 합니다. 이 할 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할까요? 맥락상 보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모든 노력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정부나 특정 리더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아, 국민 각자의 역할. 네, 만약 내부적으로 막 분열하고 제 역할을 못하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우려를 표현한 것이죠. 물로 보인다는 표현이 그런 위기감을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책임감을 강조하면서도 마냥 비관적인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오히려 지금의 혼란을 사회를 배우는 공부로 삼아라. 그래서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고 힘을 내라. 이런 격려의 메시지도 있었죠. 맞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이 좌절하거나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통해서 사회 구조와 문제점들을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기회로 삼아라. 네. 젊은 세대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때 비로소 나라에 희망과 활력이 생긴다, 이런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사회 부모들,
즉 기성세대가 이 젊은이들을 올바르게 이끌고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아, 기성세대의 책임. 예, 그렇게 힘을 합치면 세계 무대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가 제시하는 희망적인 메시지 중 하나는 우리가 올바르게 대처하기만 한다면 이 어려운 상황도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역할과 기성세대의 책임 있는 지원, 이게 조화를 이루면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 이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는 젊은이들이 잠재력을 발휘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부모들, 즉 사회 전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들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미래 세대에 대한 기대와 책임의식을 동시에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는 천공 스승의 법문과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요. 그가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특히 청년들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며 조언하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현재의 위기를 공부와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는 주문, 또 감정적인 불평보다는 냉철한 분별을 강조하는 점,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할 일을 찾아 국가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메시지. 이게 그의 주장의 핵심 줄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의 언어는 때로는 거칠고 직설적이고 또 비유적의 표현이 많아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기도 하죠. 맞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의 혼란과 위기 상황을 외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이걸 개인과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그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그런 기대감이 엿보이고요. 그의 독특한 화법과 진단 방식이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천공스승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얕보이지 않고 나아가 인류 전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할 일을 찾아 제대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잖아요. 네, 그랬죠. 이건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의 에세이 질문 중 하나와도 좀 맞닿아 있는 지점인데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사회와 구성원들이 마주한 가장 중요한 할 일, 즉 우리의 숙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이 심층적인 논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